안녕하십니까. 가평중앙교육은 마약 중독자 구제 정경수 교수 제13회차 강의입니다. 가평중앙교육원에서 한국의 마약류 등 중독성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 면역요법,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MP세포, 마크로파저, 대식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중심에 의거 버팔로군의 본드 중독성 제거 체험 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일차 2013년 6월 4일 화요일. 오늘 나는 내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갔다. 그 이유는 약 15년 가까이 지독하게 본드 중독에 빠져 있던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다. 어린 시절부터 본드 중독으로 소년원에도 구치소에도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본드 중독 정신은 더욱 악화되었다. 본드 흡입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가슴 쪼이게 힘겹게 살았다. 2013년 6월 3일 나는 또 본드를 흡입했다. 그러던 중에 검찰청에서 마약 중독자 자수기관을 선정하여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나는 뒤돌아 볼 것도 없이 검찰청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난 마약 수사 담당 조사실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수사관으로부터 가평에 있는 가평중앙교육원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활교육을 도와주실 정경수 교수님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 난 서울에 계신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 작은 아버지에게 만원을 얻어 차를 타고 서울 압구정동에서 정경수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교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본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난 교수님과 함께 독하게 마음먹고 재활교육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교수님은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나를 격려해 주셨다. 난 나의 손을 잡아주신 교수님과 함께 반드시 본드의 덫에서 벗어날 것이다. 교수님과 함께 논현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반포동에 있는 반포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수면실에서 함께 잠을 잤다. 내일 가평에 있는 가평중앙교육원에 함께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이 들지 않았다. 교수님은 내 옆에서 잘도 주무시는데 나는 뒤적하다 새벽 4시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2일차 2013년 6월 5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정경수 교수님이 나를 깨웠다. 그런데 일어나기가 무척 힘들었다. 집에서 본드를 흡입할 땐 아예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본드를 흡입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 나의 일상생활이다. 9시경 교수님을 따라 고려대학교 전철역에서 내려 성북중앙병원으로 갔다. 김광천 원장님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니스와 본드에 중독되어 망가진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다. 어금니, 잇몸이 아픈 것부터 심장이 가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증상 등을 말씀드리고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신체 검사실에 가서 피를 뽑았다. 혈액 검사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하셨다. 11시경 병원을 떠나 정경수 교수님을 따라 강남에 있는 한티역에 내렸다. 8번 출구에서 정경수 교수님은 가방을 4개 맡기면서 백화점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며 어느 아주머니와 함께 볼일 보러 가셨다. 그런데 교수님이 1시간가량 이후에 나오셨다. 나는 교수님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했는데
교수님 얼굴을 보니 나는 너무 반가웠다. 나는 어릴 때 심하게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때에 엄마가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엄마를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다. 결국 엄마는 이혼을 택했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티어 근방에서 정경수 교수님이 사주시는 전심을 먹고 교수님을 따라 결심한 가평중앙교육을 향해 한티역에서 전철역을 타고 강남역에서 다시 상봉역으로 와 경춘선을 갈아타고 청평역에 내렸다. 교수님은 오늘 내가 입교하기 때문에 환영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신다고 청평 365 마트에 들어가셨다. 내가 교수님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삼겹살과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오셨다.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다. 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드디어 가평중앙교육원에 도착했다. 산 중턱 고저넉한 곳에 자리 잡은 교육원에 들어서자마자 향기로운 공기와 더불어 산새 소리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교수님 말씀이다. 이곳 가평중앙교육원은 배울 것도 없고 배워줄 것도 없고 경비원도 사무요원도 치사 요리사도 없는 곳이라고 하시며 내가 요리사요 사무요원이고 경비원이라고 하셨다. 너도 교수이고 나도 교수다.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가평중앙교육원에서 배우고 싶거든 대문을 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동심으로 돌아가 머리를 숙이고 소문, 계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하셨다. 나는 가평중앙교육원 이곳저곳 둘러볼 겨를도 없이 맨발로 교육원 운동장 가운데 있는 잔디밭 잡초를 뽑았다. 잡초를 하나 뿌리채 뽑아 올리는 기분은 상쾌했다. 내 영혼에 달라붙은 본드 중독증도 나는 이렇게 뽑아낼 것이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기는 두 번째다. 내가 본드 흡입으로 소년원에 갔을 때 그곳 선배님들에게 기합받을 때에 맨발로 운동장을 뛰었는데 그땐 무척 아팠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교수님도 맨발이다. 교수님은 교육원 신축 공사 때 맨발로 일을 하면서 발톱에 있는 무좀까지 제거했다고 하셨다. 맨발은 피가 잘 돌게 하는 일종의 약. 그리고 풀을 뽑는 것은 흙냄새 역시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중독증을 제거하는 교육 기자재라고 하셨다. 교수님이 뽑으신 풀뿌리를 코로 냄새를 맡아보았다. 향긋한 풀냄새를 맡으며 본드 중독증으로 허기에 찬 몸인데도 불구하고 쉴 틈 없이 풀을 뽑고 물조리개로 채소밭에 물까지 주었다. 내가 뭐를 주니 상초, 고추들이 기분 좋아 웃는 것 같았다. 교수님이 만드신 마약 범죄학 박물관을 둘러보고 교수님이 차려주신 저녁 식사 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삼겹살을 먹으며 교수님과 음료수 잔을 마주치며 본드 중독과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상은 본드 중독자가 가평중앙교육원에서 2일차 교육받은 소감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오늘날 필로폰 등 마약 중독 확산 방지되고 있는 시대에 이 강의가 홍보되어서 마약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는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